자, 21번에 보면 지금 좌표 평면상에 3개의 꼭지점을 통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9, 자, B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C라는 점의 좌표가 8,7. 자,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에서, 자, 선분 BC 위에 점 P를 잡는데, 변 BC의 점 P를 잡는데, 자, 이 P라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 두 분으로 나누어진 것에 넓이가 주어집니다. 조건은 삼각형 APC의 넓이가 삼각형 ABP 넓이의 3배이다. 그러면 삼각형 APC 넓이가 삼각형 ABP 넓이의 3배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PC는 삼각형 ABP 넓이 곱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럼 ABP 넓이를 우리가 S라고 잡아준다 치면 여기는 APC라는 요 삼각형 넓이가 3S가 되는 거고, 이 삼각형 넓이가 지금 1대 3으로 쪼개지려면 이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의 밑변도 몇 대 몇으로 쪼개져야 된다? 1대 3으로 쪼개져야 된다. 이 생각이다. 그쵸? 그럼 P라는 점은 현재 선분 BC의 몇 대면 내분점이 되냐면 1대 3 내분점이라는 얘기가 되겠네. 끝. 그럼 선분 BC의 1대 3 내분점이니까 순서대로 좌표 구성하면서 B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C의 8,7 적어놓고 그대로 1대 3 하면, 자, 그대로 계산해보자. 현영아, X좌표는 몇 분의? 뭐? 네. 뭐? 분모에는 B의 합. 그치, 4분의. 분자에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8. 그치. 이렇게 되면서 X좌표 구성될 거고, 자, Y좌표 또한 4분의 대각선 곱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7 하면서 간단히 얘가 4분의 마이너스 4, 4분의 마이너스 8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저번 시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통해서도 분점의 비가 정해진다라고. 자, 뒤로 넘어가서 24번으로 갑시다. 찍히고 있나? 있네. 자, 24번 세 개의 양수 ABC에 대해서, 자, 좌표 평면에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나오는데 A가 A, B, 자, B가 2, 9, C가 1, 2, 자, D가 C, 7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사각형 ABCD가 선분 AC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다. 사각형 ABCD가 선분 AC를, 자,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으래요. 뭐 구조만 간단하게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A라는 점이랑 D라는 점의 위치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시는 못하지만 B라는 점과 C라는 점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먼저 B라는 점을 대략 하나 찍어보면 B가 여기에 뭐 2,9쯤에, 아이고 너무 가깝네. 자, C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1,2쯤에 이렇게 찍혀있는 거. 그럼 지금 A와 D라는 점이 어디에 찍히는지는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는 상태다. 그죠? 근데 A, B, C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얘가 A, B, C가 양수기 때문에 지금 1, 4분면의 모든 점이 찍히게 될 건데, 자, 문제는 얘가 사각형 A, B, C, D를 그렸을 때 선분 AC를 대각선으로 하는 마름모래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아? 원래 사각형 그렸을 때 마름모 그리면 이렇게 모든 선분끼리 같은 구도로 그렸을 때, 자, 4개의 점 A, B, C, D 순서대로 적어내게 되면 당연히 AC가 대각선이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C의 대각선이랑 B의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하게 몇 등분해야 되냐면 2등분하는 위치에 어떤 A라는 점과 D라는 점을 잘 찍어내자는 거고, 자, 그럼 적절히 뭐 이렇게 해서 수직 2등분되는 두 대각선 표현한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잡고, 자, 이쯤을 그대로 우리가 D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겠다. 그치? 1절? 아유,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름모에서 해석할 부분들 순차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A의 좌표가 A, B고 자 D의 좌표가 C, 7인 상태에서 마름모는 어쨌든 평행사변형이니까 자 좌표 평면상에서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중에 가장 쉬운 게 중점이 일치한다는 표현이었다. 그죠? 그래서 A와 C의 X좌표합인 A 플러스 1이 그대로 B와 D의 X좌표합인 C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하나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A와 C의 Y좌표의 합인 B 플러스 2가 그대로 자 B와 D의 Y좌표합인 9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자 계산해보면 그 B라는 값은 자 16에다가 1을 빼는 거니까 B는 14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A와 C만 정하면 되는데 자 지금 마름모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마름모면 각변의 길이가 모조리 어떠해야 합니까? 같아야 합니다. 그쵸? 그럼 길이가 정해진 곳은 B와 C 사이 길이일 건데 그럼 선분 BC 길이를 계산해보면 BC 길이는 자 루트에 자 X좌표 차가 1이니까 1 더하기에 그 다음에 다시 Y좌표 차가 7이니까 7, 7에 49에서 얘는 루트 50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여기에서 C를 정하면 어차피 A는 알아서 정해질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이 C의 길이를 C에서 D까지 길이가 그대로 루트 50 된다는 조건 쓰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니? 그럼 이 두 점의 X좌표 차이의 제곱의 합이랑 즉 C-1의 제곱의 합이랑 Y좌표의 차이가 지금 2랑 7이 되는 거니까 5, 25 한 것의 값이 몇십이 돼야 되냐면 50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컷. 자, 정리해서 25 넘어가면 C-1의 제곱이 자 25가 되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C 빼기 1이 가는 값이 뿔마 5가 돼요. 그럼 C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6이 되거나 마이너스 1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C는 현재 양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 1, 2가 아이야 없죠. 그럼 C 자리에다가 6 집어넣으면 되니까 A는 당연히 7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끝. 그래서 평행사변형 조건에 마름모 조건이 들어가면 그냥 변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만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 자 간단하게 이렇게 24번 마무리하고 26번으로 가봅시다. 자, 26번도 지금 3개의 점을 꼼꼼히 찍어도 되는데 A의 위치를 찍지 못하니까 그냥 대략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적당히 그리고요. A, B, C 이렇게 그려놓고 자 A의 좌표는 A, 1이다. 자 B의 좌표는 0,6이다. C의 좌표는 12,-3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이 상태에서 가계의 이등분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쪼개는 길이를 뚝딱 하고 그렸더니 여기 지금 내분점 P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 그랬냐면 D의 좌표가 8,0이래요. 자, 이 8,0이 될 때 가능한 모든 A의 합을 구하라. 자, 순서대로 봅시다. 띠리리리링 봤을 때 각이등분선 성질 따라서 AB와 AC의 길이 B가 그대로 여기 BD와 CD의 길이 B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 있는 BDC의 점의 좌표가 결정된 상황이니까 여기 길이들은 계산이 되는 길이겠죠. X좌표 차이는 8, 64, Y좌표 차이는 6이니까 36도에서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10일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다시 D에서 C까지 길이를 볼 건데 자, X좌표 차이는 4고요. 4, 4, 16 더하기 Y좌표 차이 3이니까 3, 3은 9에서 여기 길이는 5가 될 수밖에 없겠네.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2대 1 돼야 된다. 뭘? 왜? 대충 그리면 그럴 수 있지. 그치? 중요한 건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대 1 된다는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나는 그러면 점 A에서 B까지의 길이랑 점 A에서 C까지의 길이 B가 2대 1 된다는 거 그대로 정리를 하면 될 거고 자, 이 식을 등식으로 바꾸게 되면 2AC가 선분 AB가 되는 건데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를 담고 있을 거니까 보기가 불편해서 여기 양변을 제곱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4AC의 전체 제곱이 AB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므로 이제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집어넣자 이 생각입니다. 자, 좌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4배에 A에서 C까지 거리 제곱이면 자 A-12의 제곱 플러스에 자
지금 y좌표 차이는 4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6이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이게 A에서 B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자, x좌표 차이는 A라서 그대로 A제곱. y좌표 차이는 5만큼 나는 거니까 플러스 25 하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모든 A의 합을 구하잖아요. 그 A 값 구할 필요 없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를?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를 그냥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다. 그치? 그럼 생각해봐. 생각을 해야 돼, 이제. 필요한 계산만 하자.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려면 몇 차항이랑 몇 차항 계수만 있으면 돼요. 2차항이랑, 그치? 1차항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그것만 계산하면 되지 않아? 2차항 몇 A 제곱에? 4A 제곱에. A 제곱 넘어와서 빠질 거예요. 몇 A 제곱 생기고? 3A 제곱 생길 거고. 그치? 자, 그 다음에 1차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24A 생기면서 자, 4배 되면서 마이너스 96A 있을 거야. 그치? 딴 데서는 1차항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나머지 상수항인데 드드드드드 관심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두근의 합인 A1과 A2의 합은 자, 그대로 3분의 96이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3으로 나누면서 32가 된다. 끝! 마무리. 자, 이렇게 그냥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 일일이 다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7번으로 가보죠. 이렇게 치면 사실 27번이 좀 더 쉬운 문제인데 변형 문제랑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아. 자, A의 꼭지점이 1,4, 그 다음에 C의 꼭지점이 5,1, 그 다음에 B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인데 자, 여기에서 이 삼각형 ABC의 내저번의 중심, 내심이랑 A를 쭉 연결해서 이 연장선이 BC와 만난 점을 D라고 했습니다. D 좌표를 찾으래요. 자, 분명히 내심 연결하면 각이 몇 등분 된다 했는데 2등분 된다 했는데 왜 2등분 돼요? 자, 빨리 증명하세요. 연습장에다가 각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하가 등급이 나오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중등기하를 탄탄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후딱후딱 짧게 꼬덕꼬덕 해보세요. 30초 드릴게요. 응? 질문? 아, 이 중딩 어떻게 하지? 내저번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왜 각이 2등분 되는가? 아니,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지금. 네. 아니, 2등분 된다는 결론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어떡해. 결론을 얻으라니까. 어이가 없네. 네, 외심이 각이 등분선의 교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의가 어떤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야. 증명이 되고 나서 각이등분선의 교점이다라고 정의가 된 거야. 그거는 외심. 아, 큰일 났네. 아, 잠깐만. 멈춰. 그치, 합동 써야 되죠. 아니, 내가 이거를 얘들아, 그렇잖아. 우리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왜 그래? 수학을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뭐 그냥 외워서 해. 하면 안 되겠다, 그지? 자, 원이라는 도형에서 기본 보조선, 특히 접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접점과 중심을 뭐 했을 때, 이어봤을 때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또다시 접점과 여기 있는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도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여기는 아직 같은 각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마주보는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에 우리가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빗변은 서로 공통인 상태고, 그치? 여기 있는 접점을 P랑 Q라고 한다 치면 현재 여기 있는 원의 반지름 길이는 어떻다는 게? 같다는 게 당연한 사실이니까 IP랑 IQ가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도가 보이기 때문에 90도가 보이기 때문에 자, 빗변 공통이니까 H, 한 변 길이 같으니까 S, 90도 보장되니까 R 해서 직각삼각형의 무슨 합동 조건이다? RH,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 거죠.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가 되면서 그래서 내심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각이 몇 등분 된다? 2등분 된다. 그래서 이 내심의 정의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어느 지점을 연결하든 요 마주보는 접점에 의한 이 직각삼각형들이 모조리 합동일 거라서 각이등분선의 교점이 된 거였습니다. 그치요? 됐나요? 끝! 그럼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각이등분선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 길이 비율이 그대로 선분 AB 대 선분 AC의 길이 B가 되겠지요. 그럼 A에서 B까지 길이는 루트에 5, 25에 자 4랑 8 차이가 10이니까 144 더하면 169 되니까 이 길이가 13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A에서 C까지의 길이는 루트에 X좌표 차이가 4니까 4, 4, 16에다가 Y좌표 3이라서 9 더하면 이 길이가 5일 거라서 자 길이 B가 13대 5가 되므로 여기 있는 D는 B와 D의 13대 5 내분점이 된다라는 생각인 것까지 끝! 자 됐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지?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무게중심으로 오세요. 이제 순순히 알려드리지 않겠어요. 알려주니까 자꾸 까먹는다 맞지? 이제 증명해.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입니다. 자, 정의는 뭡니까?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찾아왔었어요? 그치, 몇 개의 중선에? 3개의 중선에 교점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선은 뭐였었냐면, 자, 대변에 있는 중점을 연결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였고, 이와 같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세 종류의 중선을 쭈룩쭈룩쭈룩 연결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몇 개의 교점이 생기냐면 하나의 교점이 생길 거고 여기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었다. 그쵸? 자, 이 무게중심이 나오면 무게중심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넓이는 총 몇 등분이 됩니까? 6등분이 됩니다. 그쵸? 증명 가능합니까? 하세요. 하라고요. 언제 할 거야? 내년에? 잠깐 순서대로 적어줄게.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성질을 짧게 증명할 건데 무게중심에 의해서 이 중선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죠. 증명해 보시고요. 두 번째, 세 중선에 의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현재 6등분이 됩니다.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고요. 시간을 길게는 못 드려요. 진단 나가야 돼.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중점 연결 정리가 말 그대로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뭐 해보겠다? 연결해보겠다. 그럼 L과 M을 연결해서 중점 연결 정리를 만들면 자, 이 선분 LN은 선분 BC와 무엇 하면서? 평행하면서 길이 B는 몇 대 몇이 된다? 1대 2가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쵸? 자, 요거 두 개가 평행한 거 자명한 사실이고 이거 평행한 이유는 삼각형 ALN과 삼각형 ABC가 닮음이기 때문이죠. 길이 B가 1대2, 길이 B가 1대2, 그리고 끼인각 공통이니까 SAS 닮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닮음을 통해서 여기 있는 LN과 BC의 길이 B는 1대2가 되는 거라서 자, 하나를 L이라 두면 여기 있는 BC 길이는 2L이 되는 거였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얘가 서로 평행한 이유는 평행한 이유는 여기 지금 닮음이니까 여기 대응되는 각의 크기 두 개가 각각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선분은 지금 동의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한 것도 증명이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그치? 여기까지 머릿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평행선이 만들어지면 우리 이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닮음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러면 현재 이렇게 중점 연결 정리를 표현해보고 나니까 삼각형 GLN과 그 다음에 삼각형 GCB가 닮음의 관계에 있고 둘의 닮음 비가 작은 거 대 큰 거는 몇 대 몇이 되냐면 1대 2가 된다는 거 확인이 된다, 그치? 맞니? 그럼 여기가 1대 2의 대응변의 길이 B가 만들어졌으니 자 GN 길이를 A라고 두면 자 여기에 대응되는 변이 자 요각이랑 요각이 현재 억각이라서 각각 X라고 두면 여기도 각 X가 돼서 자 대응변 요 길이 B가 1대 2가 되면서 여기가 2A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L에서 G까지 길이를 B라고 두면 자 G에서 C까지 길이가 몇 B가 되는 걸까? 2B가 되겠죠. 그럼 이 지금 무게중심의 위치는 여기 있는 하나의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2대 1로 나눈다. 여기도 2대 1로 나눈다. 그럼 중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2대 1로 나눈다는 사실도 일반화가 되겠다. 그치? 끝! 그래서 중점 연결을 통해서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인 걸 정리하면 자, 무게중심의 위치가 중선의 2대 1 내분점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고 자, 그래서 이 무게중심은 자,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라는 성질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세 중선에서 삼각형 넓이가 6등분 된대요. 이것도 그러면 제가 2대 1인 거 확인이 되면 금방금방 될 거거든?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먼저 여기 밑변 길이가 똑같습니다. 여기 무게중심 만들면 GBM이랑 GMC 넓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S, S. 둘 수 있니? 맞아? 그럼 같은 흐름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으니까. 요 조각난 삼각형이랑 요 조각난 삼각형 넓이도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럼 여기 T라고 두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T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무게중심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랬지? 1대 2로 나눈다 그랬어.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 GMC랑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조각 삼각형 두 개 더한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 비도 1대 2가 돼야 되니까 자 TT 더한 ET가 그대로 S의 두 배인 몇 S이기 때문에 2S이기 때문에 T랑 S가 어떻다는 거? 같다는 거 얘기하면서 전부 다 SSS 되고 자 왼쪽도 같은 구도로 SSS 된다 하면서 자 6등분 된다는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끝!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어? 괜찮아? 어렵니? 쉽지? 그치? 이걸 못하면 안 돼. 이제 무게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요까지가 중등기하에 대한 기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등기하고 자, 고등가정을 이 삼각형을 이제 좌표 평면으로 옮긴다는 내용이니까 자, 좌표의 측면에서 무게중심은 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세 점의 평균이다. 자, 어떤 측면에서 평균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자, 중점부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선분 AB의 중점 M을 이렇게 찍어준다 치면 이 M의 좌표는 분명히 A와 B의 X좌표의 평균이자 Y좌표의 평균값이 구성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중점은 쌤이 앞으로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두 점의 좌표의 순서쌍을 평균값을 내면 두 개짜리 평균값을 내면 그게 곧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구나.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됐니?
그럼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지금 쌤이 세 점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럼 약간 이런 사상이지 않을까? 삼각형에서는 꼭지점이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세 개의 점의 좌표가 x1, y1, x2, y2, 그 다음에 x3, y3가 찍혀 있으면 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성질을 쓰기 위해서는 자, 무게중심 G가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이 점의 위치의 관계성이 잘 안 드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해 볼게.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무게중심이 이렇게 덜렁 찍혀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이 G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의 중선은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이게 기본 보조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AG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그 연장선은 BC에 당연히 중점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고 요 길이 B가 몇 대 몇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지해야 되냐면 2대 1이라는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걸 세 점의 평균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얘는 세 점의 X좌표의 평균값을 계산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세 개의 평균이면 2로 나눌 게 아니라 세 개를 더했으면 몇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 3으로 나누는 게 맞겠지. 너네 세 과목 평균 구할 때 3으로 나누잖아. 그치? 치사하게 세 과목도 해놓고 2로 나누면 평균이 100점이 넘죠? 못 넘니 혹시? 그치? 그러면 Y좌표 평균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중점은 두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서 좌표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 말 궁금하다고 해. 궁금하죠, 그치?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가보죠. 자, 여기에 A, B, C라는 점이 있는 상태에서 각 점의 좌표를 일반화해서 x1, y1, 자, x2, y2, 쉬워. x3, y3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쨌든 무게중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중선은 표현돼야 되고 이 무게중심은 중선을 다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선처럼 표현이 안 됐어? 됐죠? 그럼 자, 보자. G는 A와 M의 2대1 내분점이니까 M의 좌표만 있으면 내분점 공식을 쓰면 되겠다. 그쵸? 그런데 이 무게중심이래. 이 중점 M의 좌표는 B와 C의 평균이지 않아? 그럼 먼저 M 좌표를 우리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1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점 A와 그 다음에 점 M을 그려놓고 나서 적어놓고 나서 이 성분 AM의 몇 대면 내분점이니까 2대 1 내분점이니까 그거 내분점 공식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그럼 B의 합을 따지면 분모에는 3이 들어갈 거고 대각선 곱하면서 2 없어지니까 x2 더하기 x3 생기고 대각선 곱하면서 그대로 플러스 x1 생기니까 이렇게 증명되겠죠. X좌표가 이러한 구도를 가지면 Y좌표는 어차피 성분의 모양만 바뀐 상태니까 얘 또한 그럼 3분의 자 보기 좋게 적으면 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이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렵지가 않아 증명이. 그래서 무게중심은 자 이 중선을 2대1 내분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세 점의 평균으로서 좌표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활용으로 갈 건데 자, 일단 활용 가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짧게 한번 연습해야 되니까 27쪽으로 와보십시오. 자, 익힘 1번에 그냥 가로 1, 2번을 간단하게 바로 풀겠습니다. 어떤? 익힘 1의 1번. 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 A의 좌표가 1,3이고요. 자, 이 BC라는 점의 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6인 상태에서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찾으래요. 그럼 이 무게중심 G는 자, A, BC의 좌표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BC의 좌표가 다 없으니까 여기 있는 중점과 A의 좌표에 대한 몇 대면 내분점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2대 1 내분점을 그냥 찾는다는 느낌으로 계산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얼른 계산해 보시고. 끝 어렵지 않다, 그쵸? 그대로 바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번에 보면 그냥 칠판 보시면 돼요. A라는 점 A, B, B라는 점 B, 마이너스 2A네. 잘못 적었네. 큰일 날 뻔했다. B라는 점 마이너스 2A, B,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C라는 점 3,6이라 돼 있는데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이번에는 세 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대로 세 점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현재 G는 3분의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될 거고. 자, Y좌표는 3분의 Y좌표 평균 값이니까 B랑 마이너스 2A랑 자, 6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6이 될 거고. 자, 이 값이 원점이 되니까 이것도 0이다, 이것도 0이다 하면 그냥 A, B 연립해서 풀면 된다라는 구도로 계산이 그냥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끝! 자, 이렇게 계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그럼 하나는 더 해봅시다. 이렇게도 한번 문제를 가져가 보자. 자, 좌표평면상에서 삼각형 ABC는 모양이 정삼각형인 상태고 그대로 자, A의 꼭지점이 2,4라고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원점이다. 자, 첫 번째 선분 BC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해보고 자, 두 번째로는 삼각형 ABC의 넓이도 구하라고 한번 했다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번에는 좌표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 점의 평균이나 이런 기본 계산들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기하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었나요? 자, 삼각형 ABC의 먼저 한 꼭지점의 좌표가 1, 4분면에 이렇게 2,4로 찍힙니다. 그런데 ABC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누구라 그랬냐면 여기 원점이라 그랬거든. 얘가 무게중심이자 원점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우리가 삼각형 ABC를 그릴 때 정삼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인데 이 A와 O를 연결하면 이게 중선이겠다. 그쵸? 그럼 이 중선이 쭉 연장되면서 여기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지점에 그치 2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 선분 BC에 무슨 점이 생길 것이고 중점이 생길 것이고 맞니? 정삼각형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의 일부니까 요 선은 사실 요렇게 생기는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는 선분이겠다. 그쵸?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밑변 BC를 그릴 때는 분명히 이 AM이라는 직선과 무엇하게 그릴 수밖에 없냐면 수직하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 1절에다가 그럼 B와 C는 이 M이라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자, 대칭성 있게 BC의 위치가 이렇게 찍히면서 자, 이런 정삼각형이 그려질 거다라는 구도가 자, 문제 표현을 보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도형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가 BC의 중점 M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M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 무게중심 좌표는 0,0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A의 좌표는 2,3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현재 2,3이 아니라 2,4로 주어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중점 M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A, B라고 둔다 치면 어쨌든 길이 비율이 2대1인 내분점이기 때문에 내분점 공식 이용하면 이 A와 B가 계산은 되기는 되겠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 여기까지는 알아보겠어?
그럼 계산하러 가봅시다. 자, 지금 이번에 A의 좌표가 2,4고요. 자, 중점의 좌표를 오히려 모르는 거라서 반대로 A, B로 잡으면 2대1 내분점 무게중심 좌표 잡았을 때 얘가 3분의 2A 더하기 2, 3분의 2B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됐니? 근데 이게 무슨 점이다? 원점이다. 그럼 이게 원점이려면 네가 빵이고 네가 빵이어야 되니까 자, A는 얼마가 되며? 마이너스 1이며 B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먼저 처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 무게중심이랑 분점에 대한 어쨌든 그 개념이 쌤이 내분점 얘기할 때 도형의 닮음 가지고 처음에 증명을 해줬지. 여기 M 대 N이면 여기 X좌표도 몇 대 몇 된다. M 대 N 된다. 그 이유가 보조선 이렇게 그어서 도형의 뭐 통해서 찾아줬지? 닮음 통해서 찾아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닮음을 통해서 내분점을 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을 써야만 내분점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여기 O에서 A까지 가는 동안에 이 선의 길이 비율이랑 얘는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길이 비율이 2대 1인 건데 그럼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수선해봐야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길이는 2고 세로 길이는 얼마라는 생각일까? 4라는 생각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여기는 이 M이라는 점에서 X축에 수선해봐야 내렸을 때 이렇게 파란색 직각삼각형이랑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 닮음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 닮은 비가 1대2인 상태고 여기가 밑변이고 높이가 4인 형태로 좌표가 잡혀 있으니까 여기도 길이비가 1대2가 되려면 자, 요 길이는 그대로 얘의 절반인 1, 요 길이는 얘의 절반인 얼마?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아? 그럼 여기 중점 좌표가 당연히 원점에서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두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그치? 기하학적으로 눈으로 보이는데 꼭 공식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무게중심의 어쨌든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중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거 작성이 되면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찾을 거거든. 넓이는 정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차피 한 변 길이만 있어도 되잖아. 그리고 이미 높이는 계산할 수 있어요.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가 쉬울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A까지의 거리가 쉬울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더 쉽죠, 그치? 여기가 2고 여기가 4면 자, 여기 있는 A에서 원점까지 거리가 자, 루트 4 더하기 16에서 20 될 거니까 요 길이가 2루트 5가 되는 거거든? 그죠? 자, 요 길이가 2루트 5면 요 길이비가 2대 1인 거니까 현재 우리 정삼각형의 전체 높이 길이는 자, 요거 절반하면서 여기가 남은 게 루트 5일 거라서 3루트 5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지 않아? 높이가 3루트 5예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몇 도일 거고 60도일 거고 특수삼각비 따지면 여기 몇 대 몇이라서 1대 2대 루트 3이라서 자, 요 길이가 바로 나오겠다. 그쵸? 자, 3루트 5를 루트 3으로 나눌 거니까 여기는 루트 얼마 될 거고 15가 될 거고 그럼 정삼각형의 밑변 길이인 즉 한 변 길이는 자, 2루트 15가 될 거니까 우리 삼각형 넓이가 2루트 15에다가 3루트 5 곱하고 자, 2분의 1배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자, 루트 15 안에 루트 3과 루트 5의 곱이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서 5만 되면 3, 5, 15에 자, 루트 3 배하면서 15 루트 3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사진 하나 찍어서 잘 정리를 하시고 자, 이제 이런 기본 도형의 정의와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성하고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맥락성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게중심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이 순서상의 특정 성질이 있는데 몇 페이지로 오냐면 26쪽으로 오세요. 이 성질을 모르면 혼자 계산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거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각변을 M 대 N으로 일정한 비율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3개를 만들어 볼게요.
M 대 N 가고 M 대 N 가고 M 대 N 가는 거야. 순서대로 돌면서 알겠죠? M 대 N 갔다가 갑자기 N 대 M 가면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돌아가는 세 개의 지금 일정한 내분점들을 PQR이라고 두면, 자, 여기 있는 삼각형 PQR을 우리가 하나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전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자, 그 무게중심을 G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PQR, 이 내분점들로 구성된 무게중심을 자, G2라고 둔다고 하면, 이 G1과 G2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굳이 여기 있는 분점의 좌표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통해서 서로의 무게중심이 관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대로 따라서 그림 하나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있지만 한 번 더 그리면서 머릿속에 내용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증명할 거예요.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이러한 구조가 아니면 전부 다 일일이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방향으로 M 대 N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M 대 N, M 대 N, M 대 N 이렇게. 자, 증명을 해보면, 자, 세 꼭지점의 좌표를 이렇게 A, B, C라고 X1, Y1, X2, Y2, X3, Y3로 잡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G1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은 그냥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에 뭐 Y좌표 뭐라 있겠죠. Y좌표 어차피 대칭 구조라서 똑같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거. X좌표만 성질 증명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G2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과 R이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거든요. P라는 점의 좌표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성분만 찾아볼게요. 자, 내분비는 M과 N이니까 분모에는 M 더하기 N이 들어갈 거고. 자, 분자에는 자, 비율에서 멀리 떨어진 좌표를 곱하니까 M과 X2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곱해지겠죠. M과 X2가 곱해지고 N과 X1이 곱해지면서 자, 요 자리에 MX2 플러스 NX1 이러고 Y좌표도 같은 구도로 그려질 거고. 됐지? 자, 그러면 Q의 좌표를 이제 물어볼 건데, 여기. 오, 적고 있었네. 아, 현영이 딴짓하고 있으면 현영이한테 물어볼라 했는데. 하나 집중하고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네? 이건 아니야? 자, 큰 지우야. Q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에 뭐 더하기 뭐? M 더하기 N. 그치. M이랑 X3 곱해지고 또. 그렇지. NX2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여기에 MX3 더하기 NX2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Y좌표도 똑같은 구도. 자, R좌표는 막내 3명 가위바위보 해봐. 가위바위보. 자, 지후와 지후가 가네. 자, 작은 지후 뭐 더하기 뭐 분의 M 더하기 M분의 MX1이랑 그치. NX3 만들어지면서 MX1 더하기 NX3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이 세 점의 평균을 통해서 무게중심을 찾는 거거든. 그럼 G2의 X좌표는 자, 이렇게 세 개 더하면서 3분의 1 배할 건데 3분의 1 밖으로 꺼내고요. 자, 분모에 있는 분수 표현들은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M 더하기 N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보자. X2도 M이 한 번 곱해지고 N이 한 번 곱해진 항이 있는 거예요. 그쵸? X1도 보면 N이 한 번 곱해진 게 있고 M이 한 번 곱해진 게 있으며 X3도 M이 곱해진 거랑 N이 곱해진 게 하나씩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M 대 N, M 대 N, M 대 N이 되어야만 M과 N이 각 좌표에 한 번씩만 곱해질 수 있는 구도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순환되는 구도에서만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x1으로 묶어냈을 때, 여기 x1으로 묶어냈을 때 m 더하기 nx1 생길 거고, 또다시 m 더하기 nx2도 생기고, 또다시 m 더하기 nx3도 생길 것 아니야. 그리고 y좌표 드드드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그럼 n 더하기 n은 요래 다 날라갈 거니까. 그럼 남는 것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뭐가 될 수밖에 없다? x3가 될 수밖에 없으니, 자, G2의 x좌표랑 G1의 x좌표가 일치하는 상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 비율의 분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전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문제 푸는데 그런 애들 진짜 있거든? 이 삼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점을 연결한 삼각형 MNL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이제 얘를 막 신나가지고, 선생님 저 무게중점 잘 구해요. 3,0 평균 구해서 5,5 평균 구해서 4,3 다시 무게중심 구하는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중점도 일정한 비율로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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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의 무게중심은 누구의 무게중심과 일치할까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당연히 일치하겠다. 그쵸? 그러니 얘를 계산을 하고 있는 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저 컨셉을 이용해서 그대로 무게중심 좌표는 3분의 3개 더해서, 자, 10 더하기 2가 되니까 12, 3분의 y좌표 더해서, 자, 10 빼기 2 해가지고 여기가 8. 이렇게 그냥 계산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음? 끝! 자, 그래서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을 알아야 일일이 계산을 안 하니까, 자, 요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자,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세 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 자, 거기가 세 점의 무게중심이에요. 자, 글로 적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치? 그래서 쌤이 이걸 도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어떤 좌표 평면상에 세 개의 꼭지점 ABC가 있다라고 해보죠. 이때 어떤 임의의 점 P라는 점을 잡았을 때 이 BP랑 AP랑 CP에 대한 길이 제곱의 합에 최소를 묻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종종. 자, 이게 세 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을 얘기하는 수학적 수식의 표현이다. 그치? 근데 이걸 최소로 만드는 점 P의 위치가 곧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임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P가 G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P가 G가 돼야 될까, 얘도?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가 보죠. 자, 2개짜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개짜리에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x1, y1. 자, B라는 점이 x2, y2. 자, 그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둬볼게요.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선분 AP 더하기 선분 BP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어떨 때 최소가 됐었죠? 그치? 이 AP랑 B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꺾인 선분이 최소니까 A와 P와 B가 일직선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선분 AB였습니다. 그쵸? 얘는 기하학적으로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면 이 길이 표현들이 루트 더하기 루트일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식이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결합되면서 계산이 안 되는 구도였기 때문에
대수적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있잖아. 자, 선분 AP제곱 더하기 선분 BP제곱의 최소를 묻기도 해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물어보는 지문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얘는 제곱을 안 한 값의 합이고 얘는 제곱을 한 값의 합이에요. 그런데 이 둘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는 자 루트끼리 더한 식이라서 대수적 계산이 안 됐으므로 자 기하학적으로 APB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AP제곱이랑 BP제곱은 여기 있는 그냥 길이 제곱의 합을 계산을 하자는 거거든. 그럼 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일직선상에 있다고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이 최소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알 수는 없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식으로 계산하는 걸 빨리 정리를 해보면 A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은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에다가 자 B에서 P까지 거리 제곱은 자 플러스에 x-x2의 제곱 더하기 자 y-y2의 제곱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몇 분이야 얘들아? 몇 분? 25분? 35분? 빨리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제곱의 합을 계산할 때는 자 제곱이면 두 식이 계산이 된다. 그쵸? 2차식 두 개가 결합될 수 있고 그럼 얘는 x끼리는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y끼리는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두 개의 식이 각각의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최소 개념으로 최소값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식을 정리를 해보면 x제곱과 x제곱의 합이니까 2x제곱이 생겨. 맞니? 1차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xx1 마이너스 2xx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 더하기 x1 더하기 x2의 x 이렇게 생깁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수항이 뭐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생길 거고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생길 거고 자 y에 대한 2차식 또한 자 대칭구도로 그럼 2y 제곱 마이너스 2의 y1 더하기 y2의 y 플러스 y1 제곱 더하기 y2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런 식의 최소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몇 차 함수의 최소를 찾아야 되냐면 2차 함수의 최소를 찾아야 되죠. 그치? 그럼 2차 함수의 최소는 지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니까 대칭 추기에서 이 x에 대한 2차식이 최소를 가지지 않을까? 그럼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대칭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얘분의 얘가 될 거니까 부호 바꾸면서 얘는 x1 더하기 x2가 두 분의 합이 됩니다. 그치? 그럼 그 절반이 대칭축이니까 여기 x에 대한 2차 함수의 대칭축의 방정식은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y에 대해서도 똑같으니까 자 x에 대해서 이런 2차 함수가 최소를 가질 때 자 마찬가지로 y에 대한 2차 함수도 y가 2분의 y1 더하기 y2일 때 자 이런 구도일 때 뭘 가질 수 있냐면 최소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봐봐. 이게 두 개의 x 성분의 평균이네. 두 점에 뭡니까? 평균이죠. y의 좌표도 두 점에 뭡니까? 평균이죠. 그래서 이런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는 두 점의 평균인 중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성질을 알면 그러니까 여기에 M이 존재하고 있을 때 M이 P인 구조에서 여기에서 지금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합이 뭐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최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A의 좌표가 뭐 2,4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의 좌표가 4,10이라고 주어진 이 도형의 상황에서 자 임의의 좌표 평면상에 A, B라는 점을 잡아줬을 때 이 AP제곱이랑 BP제곱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을 때 식을 다 적고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얘기죠. 자,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은 이 A와 B의 무슨 점에 P가 있을 때? 중점에 P가 있을 때니까 P의 좌표가 이거 평균 내면서 3,7일 때를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그럼 그때 최소값 구하러 그러면 AP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자, 1 더하기 9가 될 거고
자, BP제곱은 또다시 점과 점 사이 거리 될 거니까 1 더하기 9가 되니까 자, 얘는 20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점이 몇 개인 걸로 확장된다? 3개인 걸로 확장된다. 그럼 봐봐. 2점일 때 2점의 평균에서 최소값이 생겼어요. 그럼 3점일 때는 몇 개의 점의 평균에서 생길까? 3점의 평균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아유 되다. 자, 이 임의의 점을 Px, Y라고 잡는다 칩시다. X성분만 다 적어볼게요. AP제곱, BP제곱, CP제곱에서 X성분만 다 표현해보면 요거 제곱이니까 X-X1 제곱, X-X2 제곱, X-X3 제곱하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식이 이렇게 쭉 나오겠다. 그쵸? 그럼 이 X에 대한 식들을 정리해보면 X제곱, X제곱, X제곱이니까 몇 X제곱 생기냐면 3X제곱에 그 다음에 2배의 X1, X1X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묶어내면 여기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이렇게 묶이겠다라는 거. 상수항 관심 없는 상태고. 그럼 이 이차 함수에 대칭축에서 최소를 가질 거다 라는 얘기가 되면 여기서 근계수 관계 써서 대칭축 찾아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3분의 디리링 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3분의 2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2분의 합이죠. 그럼 대칭축은 얘의 절반에서 생기는 거니까 여기 X에 대한 대칭축은 X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냐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세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은 세 점의 무게중심인 이유가 세 점의 평균에서 항상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중점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길이 합의 최소랑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구도니까 분명히 다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는 얘를 대칭이동시키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들이 2학기 때. 그래서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무게중심의 두 가지 큰 성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점들의 무게중심과 자, 기존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 다음에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되는 지점이다. 자,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자, 거기에 그냥 보기 4번 문제를 보세요. 네. 좌표 평면 위의 점 세 점에 대해서 OP제곱 더하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최소라는 점피의 좌표. 보자마자 뭐다? 무게 중심이다. 그쵸? 자, 세 점의 평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좌표 평균은. 그치? 빵치로 3으로 나누면 X좌표 얼마? 4. 그치? Y좌표 평균 내면 얼마? 2. 그래서 P가 4,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P 좌표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거 제곱의 합 구하는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자, 거기에서 그 제곱의 합의 최소값도 직접 구해 봅니다, 지금. 네. 안 돼. 그렇어요. 응? 이제 이것도 풀자, 그러면. 어때? 빨리 다녀와.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G에 대해서 자, 선분 BG 길이가 4고요. 선분 CG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6이라고 돼 있다 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선분 BC 길이가 8이라고 한다면 자, 선분 AG의 길이는 얼마인가? 자,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시고. 첫 번째 거부터. 자, 지금 삼각형의 무게중심 G와 각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 길이 4랑 6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에서 AG의 길이를 물어보면서 자, BC의 길이가 총 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무게중심의 중심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기본 보조선은 중선이라 그랬습니다. 중선은 얘를 연장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AG 길이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밑변 BC의 길이가 주어진 거니까. 그럼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중점 M이 잡히면서 이 길이는 반으로 나누어지니까 4랑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죠? 1대 2입니다. 그럼 AG 길이를 구하겠다는 것은 MG 길이를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 그럼 MG라는 것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무슨 선이 되는 겁니까? 중선이 되는 거죠. 무슨 정리가 떠올라야 되지? 중선 정리. 그래서 선생님이 중선 정리할 때 무게중심이랑 연결되는 문항이 분명히 있다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중선 정리를 쓴다 치면 여기 GM 길이에 대해서 GM 길이를 X라고 두면 중선 정리가 자,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자,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 중선 길이 제곱과 절반된 길이 제곱의 합의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자, 4, 4, 16 더하기 66, 36이 자, 2배의 X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듯이 중선 정리도 언제 어느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알겠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세변 길이를 할 때 그 관계식이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빗변 제곱이라고 했듯이 중선 정리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에서 중선 길이를 구할 때 여기는 끼고 있는 두 변 길이 제곱과 그 다음에 밑변에 대한 어떤 길이 조건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X제곱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끝! 자, 정리를 하러 갑시다. 자, 계산하면 그럼 얘가 52가 될 거고 2로 나누게 되면 자, 26이 X제곱 더하기 16이 되므로 X제곱은 자, 10이 되는 구도가 되고 자, 길이 X는 그러면 루트 10이므로 자, A에서 G까지 길이는 그것의 2배인 2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 됐나요? 자, 1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삼각형 ABC의 각 꼭지점 ABC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가 4, 7, 11 때 무게중심과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이 무게중심은 어쨌건 간에 여기 있는 삼각형의 꼭지점들과 어떤 분점의 비율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조건부터 표현해보면 A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4, B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7, C에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렇게 해서 10이 만들어진 건데 자, 이 무게중심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생긴 중선이든 뭐 이렇게 생긴 중선이든 이렇게 생긴 중선이든 몇 대면 내분점이라는 거? 2대 1 내분점이란 거 인지해야 되는 거다. 그쵸?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길이가 G에서 여기 직선 L까지의 거리 분홍색 길이가 되는데 그럼 봐봐. 이 G랑 관련 있는 분점은 지금 A와 여기 있는 BC의 중점이지 않을까? 요 길이가 현재 몇 대 몇이 되는 위치니까? 2대 1이 되는 위치니까 A와 M의 자, 직선까지의 거리로부터 분명히 무게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가 비율이 정해질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를 하심?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몇 대 몇이니까? 1대2니까 여기 있는 세변 길이와 어떤 여기 있는 비율 1대2 사이의 관계성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요 길이 지금 현재 얼마로 나와 있냐면 4로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지금 M에서 여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궁금한데 또다시 M이라는 것은 이 BC의 중점이거든. 맞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7이고 C에서 지금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가 10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중점 M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7과 10의 평균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럼 7과 10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2분의 얼마가 될 거냐면 17이 되겠네. 가능하니? 그럼 다시 여기 있는 2분의 17이라는 길이와 4라는 길이에 대해서 여기 몇 대 몇이냐면 2대 1로 쪼개지는 지점이다. 그죠? 그럼 요거 2대 1로 쪼개지는 거 계산하기가 힘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좌표 평면에서 도형 닮음 썼듯이 이렇게 쪼갤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필요한 것만 따오면 M이고 여기가 A이고 A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
자, M에서 지금 중점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2분의 17. 자, 무게중심은 여기에 지금 2대1 내분점이 되면서 자, 여기를 찾고 있는 거 평행이동해도 되고요. 이렇게 수사반에 내려도 여기는 직각삼각형들 다 뭐가 되겠다? 닮음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든다, 그쵸? 그럼 요 길이가 4고요. 요 길이도 4고요. 여기 4 빼면 2분의 8 빠지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얼마가 될까? 9가 될 겁니다. 가능하니? 2분의 9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큰 직각삼각형과 작은 직각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된다는 거? 3대 2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 남아있는 이 길이가 2분의 9에 3분의 2배라는 얘기지 않을까? 계산을 해주고 나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럼 3이라는 길이와 4라는 길이의 합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관찰되니까 그 값은 얼마다? 7이다. 근데 너네 지금 봐봐. 무게중심은 몇 개의 점의 평균이었지? 3점의 평균이었지. 거리 3개 더해서 평균값 내면 얼마 나와요? 7 나오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 거리를 이렇게 봐도 되지 않냐 이 얘기야. 직선애를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삼각형 그려진 구도에서 A에서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가 4인 거야. 그럼 이 직선L이 곧 X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A의 누구 좌표가? Y좌표가 4라고 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아? A를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가 됐니? 그럼 B의 누구 좌표가 여기 길이가 7이니까 Y좌표가 7이라는 사상이지 않겠니? 그럼 C에서 여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지금 10 되는 거니까 C의 Y좌표가 10이라는 사상이지 않을까? 그럼 이 무게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G의 Y좌표가 궁금한 거겠네? Y 성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3개의 평균값이 지금 3분의 4 더하기 7 더하기 10이 된 거고요. 그래서 요 값이 7이 되면서 요 거리가 7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보겠어요?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고, 근데 기하학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상에서 성분화해서 계산하는 능력도 같이 갖추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보여주고 얘 한 거야.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했으면 너네가 이걸 안 받겠지. 이게 훨씬 쉬우니까. 그치? 그래서 자, 결론의 도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게중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어디까지 잘 해오도록 하시냐면, 자, 마풀교과서 터프 아까지 해서 33쪽까지 해오는 걸로 합시다.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베이직센 프린트 꺼내볼래요? 베이직센 들고 있나? 베이직센에서 여러분들 아마 무게중심 빼고 쌤이 해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베이직센 그냥 남아있는 거 끝까지 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몇 문제 안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쌤 옆반에 재앙을 좀 떠넘기러 가야 돼서 잠깐 먼저 나가볼게. 너네만 숙제가 많으면 안 되잖아, 그치? 기다려! 가지마! 숙제 받아야 돼. 딱 있어.